다 이렇게 이론가들이 얘기한 걸 저는 실천한 거예요, 독서에서. 그냥 그거를 이미 저는 그 실행이 답이다의 작가는 심리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심리 상담사예요. 심리 상담사가 저는 자기 개발을 써서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독서 심리 상담사 1급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 관심이 많아요. 사람의 심리. 네, 그쪽으로 공부하면 굉장히 좋은 사람의 마음을 알면 굉장히 좋아요. 마케팅 할 때도 좋고요. 어떤 일을 할 때든 상담할 때도 좋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좋고 재밌어요. 나를 연구할 때도 좋고 나의 심리.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도 그 사람 책에 더 기웃거렸고 그거를 바오밥 독서 코칭 거의 매뉴얼처럼 그 수업을 꼭 들어갔어요. 그 책을. 3개월 프로젝트 수업할 때. 그 교사가 그 책을 넣었는데 알고 있는 거 가지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읽어요. 또 읽어요. 그래서 11번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된 거예요. 반복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이지만 좀 제대로 좀 읽기 방법을 저는 독서법에 관련된 책 무진장 많이 봤어요. 진짜로. 글쓰기법에 대한 책도 많이 봤겠죠? 책을 잘 읽고 싶으면 그런 책을 많이 읽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수준이 어려운 책도 읽어야 되는데 이걸 못 읽어내는 거예요. 읽기가 안 돼서. 실은 진짜로 진짜 노하우는요. 이런 어려운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고전에 들어가 있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걸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정도까지 공부를 안 해서. 그냥 뭐 베스트셀러 그냥 나와 있는 거 그거 좀 읽으면 잘 읽었다고 해요. 왜? 사람들 내 옆에 사람은 제가 안 읽고 있는데 나는 읽고 있거든. 괜히 안심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고. 괜찮은 사람 세고 셌어요. 온라인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프라인에 옆집 앞집 그 사람들은 다 나만한 사람들이에요. 내 수준을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수준 높은 학교도 안 나왔고 수준 높은 동네에서도 안 살아봤고 수준 높은 일도 안 해봤고 그러니까 내 수준은 맨날 똑같아요. 만나는 사람이. 근데 제가 온라인 와서요. 정말로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동기부여가 확 됐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려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사귀는 게 맞아요. 참, 나보다 나은 사람. 그나마 일반인들 중에 나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저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하, 유르미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강의 듣고 또 책도 읽고 있잖아요. 어떠셨나요? 아, 네. 이제 기울어진 문해력, 저 어제 저녁에 약속이 있었는데, 예, 들어오다가 바오바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그래도 자기 전에 2부를 읽으라고 꽉 돼 있어가지고, 2부를 읽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니까, 확실히 다시 읽기에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저는 일본의 성인 문해력이 OECD 국가 중에서 2위다라는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의미 있게 들렸어요. 어, 요즘에 일본이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이게 경제 성장이 안 되고, 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남자 성인들이,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성인들이 일본의 여자들과 결혼하길 원한다. 그만큼, 예전에는 일본의 무슨 전자제품이나 이런 걸 굉장히 선호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아니다. 우리는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문해력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사실상, 이제 그 뭐 장기 요양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일본은 더 이상 그 노인들을 묶어놓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묶어놓고, 그냥 다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정말 저는 이 문해력을 통해서 문해력이 그냥 단순히 글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삶을 만들어간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함께 하면서 삶의 나침판을 가져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드렸네요. 네, 네,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네. 네. 아, 네. 그다음에 혜서쌤. 네, 안녕하세요. 음, 저도 오늘 그 강의 내용이 그 책의 내용을 다 요약을 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저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 읽기의 속도, 읽기의 속도 부분이 굉장히 와닿아서, 어, 지금 제가 이게 다행히 3년 동안 제대로 된 독서법을 이제 익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자극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 저도 그 바오밥쌤 수업 들으면서 제독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제독을 하면서 이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책에서 이제 얻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강의 초반에 동영상에서 최종적으로 문해력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도 되게 와닿았던 게, 불과 제가 그저께 그 월요일 날 수업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일어나기 너무 힘들다 했는데, 마침 그 전날 제가 요즘 퓨처 셀프를 처음으로 음, 읽고 있어요. 예, 워낙 왜 이 책이 왜 이렇게 유명하지? 하고 이제 읽고 있는데, 그 전날 퓨처 셀프에서 미래의 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침대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의 나한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면 너 뭐라고 할래? 라는 생각을 스스로한테 했더니 벌떡 일어나지는 거예요. 음, 진짜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거든요. 저희 신랑이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음, 그런 부분이 책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굉장히 와닿고, 저는 동영상을 보면서 생각되는 게 요즘 제가 그 아이들 독서에 굉장히 꽂혀 있는데, 이 문해력을 키우는 거를 아이들한테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동영상을 들었어요. 아이들 요즘 학교에서도 사실 그 독서 수업 부음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 쪽에서도. 근데 그중에서 그 온책 읽기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요즘은 또 학교에서 안 하더라고요. 그 책 한 권을 정말 거의 1년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서 온책 읽기라고 한 권을 매일 아침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읽어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즘엔 학교에서 안 하더라고요. 그 저도 집에서라도 온책 읽기를 아이랑 함께 시작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고, 바오밥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또 아차했던 부분, 책 표지를 보고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에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역시 이렇게 천천히 읽어야지만 가능한 책 표지를 보고 이 책이 무슨 책일까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게 진정한 천천히 읽기의 시작이구나. 저도 너무 좀 자만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아직 바오밥쌤을 따라가기에는 역시 역부족이고 옆에서 많이 배워야겠다. 그런 동기부여가 됐고, 오늘 다시 제가 그 2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도 어떻게 읽어야 할까에 메모했던 부분도 역시 제독을 해야지 이제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인간의 문해력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인간의 문해력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조절하고 전환하고 성찰하는 것. 예, 이것이 그 문해력이 가진 힘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기억이 남아요. 예. 결론은 천천히 읽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천천히 읽다 보면은 성찰하는 시간이 올 것이고, 예, 그 성찰하는 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 미애쌤. 네. 아, 오늘 이거 2부 읽고라고 하는데 저는 일부를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예, 수업 중에 또 급하게 지금 2부 내용을 요약해 주셨다 해서 쭉 봤더니 진짜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일부가 저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고 2부가 조금 더 내용이 좀 풀어져 있고 좀 그 전 도입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 거를 제가 정말 어저께 모임하고 저도 하고 집에 와서 막 급하게 막 되게 빨리빨리 읽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영상을 보니 제가 잘못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 확실히 빨리 읽다 보니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하지 말란 걸 제가 어젯밤에 제대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오늘 강의 들어보니, 읽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내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야 그 책 읽기의 완성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저한테 되게 와닿는 내용이고, 또, 오늘 얘기하셨던 것처럼, 니즈가 뭔가, 저도, 그러니까, 왜 내가 계속 이 독서 모임에 내가 남아있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저도 오늘 또 이렇게, 이거 꼭 또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내가 일단 이걸 해야 되고, 음,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변하는 부분이 있었어. 네, 좀 약간 생각의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건 꼭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걸, 저도 계속 이거 빠짐없이 이렇게 계속 참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안 되면 이제 듣방이라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퓨처 셀프를 읽고, 이렇게 의식이, 그러니까 뭔가, 내가 꼭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어, 항상,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는 이유를 자각하게 되면, 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책을 읽고 적용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 아닌가. 항상 선생님들 보면, 이전에도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게 읽고 그 옆에다가 내가 생각했던 걸 적용해봐라. 계속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음, 노력했던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어제 제가 잘못했던 거, 천천히 읽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급하게 막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내용만 텍스트만 그냥 얼른 빨리 읽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잘못 읽었구나. 제가 요새 바쁜 것이 끝나자 이제 또 애들 막 이런 것들 있고 또 막 연말이라 모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맨날 들고만 다니고 있지 보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이 책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뭔가 정리가 돼서 다음 모임 때는 훨씬 더 제가 음, 내용을 좀 제대로 파가고 나서 음,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그 생각 듭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음.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야, 책 읽으니까 이게 좋구나. 이게요. 그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내가 독서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물론 지금도 즐겁긴 하겠지만 제가 즐거운 것과 여러분들이 즐거운 것과는 너무나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독서로 삶이 바뀌었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도 얻고 거기에서 회복도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질 높은 대화를 또 하게 되고 만나는 부류가 달라져 버렸고 제가 교육감님하고 장학사님하고 앉아가지고 얘기할 레벨도 아니었던 사람이 앉아가지고 엊그저께도 장학관님 만나고 왔거든요. 장학관님 만나고 왔는데 그분의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지금 이러이런 고민이 있는데 교육감님도 이런 고민이 있고 나도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 고민을 저한테 털어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게 이럴 때 저는 느껴요. 와, 김이 진짜 너 많이 컸다. 책 안 읽었던 애가 맨날 그 부류가 만나는 부류가 이랬는데 그러면서 조금 그러니까 저는 많이 느끼고 살고 있어요. 거의 날마다 이게 독서를 하니까 이런 점이 좋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박성숙 선생님.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어,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쉽고 지금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특히 이번 책 같은 경우는 고심해서 이걸 했고 이거 진짜 들어와야 되거든. 이게 안 읽었어도 들어오기만 해도 이게 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또 자기 성장이 있는 거가 있는데 보태기가 되는데 새벽부터 내가 전화를 해야 되고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게 다들 왜 하는지 막 이런 생각 들어요. 박성수 선생님. 음, 저는 그 논어를 읽었잖아요, 우리가. 네. 그리고 논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이 책을 더 같이 읽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읽으면서 자꾸 이게 비판적으로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막 OECD 국가들의 점수들을 쫙 나열하면서 우리가 제일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자꾸 비교하고 이거를 자꾸 뭐 하는 모습이 어떻게 공자의 삶이 다르지 않는다.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비교하고 우리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니까 너무 이게 뭐랄까. 이렇게 왜 공부하는데도 너 비교해서 너 못해. 너는 저희보다 너무 못해.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면 되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일본 지금 2등이라면서요. 근데 되게 기분이 저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뭐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책을 열심히 뭐 읽으라고 하는 이 책이 저는 또 재밌게 읽혀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이걸 꼭 내가 읽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제목부터 저는 기울어진 문해력이잖아요. 이게 뭐랄까 집중이 안 되는 제목? 이렇게 뭔가 내가 읽고 싶어지지 않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음, 이렇게 계속 읽다 보니까 음, 그런 생각이 논어책이랑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읽어보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쟤는 이렇게 읽는 중에서 이 읽는 이유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고, 생각과 삶의 방식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읽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뭐, 읽으면서도, 저는 읽으면서 자꾸 다른 생각도 하고 다른 이렇게 뭐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은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울어진 문해력이랑 공자의 그 논어책이랑 이렇게 자꾸 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논어책이 뭔가 더 나한테 삶에 적용하기가 더 재밌었고 즐거웠던 것 같고 이 기울어진 문해력도 어떻게 보면은 더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설명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예, 음, 얘기하면서 한 줄 소감 여기다 좀 적어보세요. 카톡방에다가. 네, 끝나고 적으라니까 다들 바빠서 맞아요. 한 줄을 못 쓰는 까먹었어요, 거예요. 저거. 네,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 제가 올릴게요. 이거는 제가 왜 제목부터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냥 베스트셀러나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 끄집어 오기도 참 좋은데 굳이 이름 없는 책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코스 아니었으면 제가 이 책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강의를 들었고 진짜 내가 알았던 독서법, 이 읽는 법, 뭐 이런 책들을 제가 막 봤단 말이에요. 독서하는 법이라던가.
그런 차원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한 사람이라 다르고, 그 가장 진짜 그 수준 높은 독서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만 가슴 설렜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거 읽을 수 없는 책이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제가 다시 이 책을 읽혀야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독서법에 대해서 이 본질적인 걸 좀 알고 우리가 독서를 하고 쓰기를 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오밥이 계속 이거스 얘기하잖아요. 그냥 읽고 긋고 쓰기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영상을 보고, 아,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수업을 하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다음번에는 이커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이커스가 뭔지, 이커스의 철학. 자, 윤정인 선생님, 잘 읽고 계시죠, 이 책? 네, 아주 수준 높은 책이에요, 실은. 이 네, 책. 안녕하세요. 네, 저도 1독하고, 그 다음 한 2독은 이제 막 가고 있는 중인데, 저는 물론 다른 것도 좋았는데, 거기 보면, 나의 글읽기 풍경은 어떨까? 그 글읽기 풍경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그달깃이, 어, 그러니까 읽고 났는데, 진짜 책을 덮거나 이러면 뭘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난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기울어진 문해력 이거 읽으면서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래서 이렇구나. 그럼 뭐 천천히 읽고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또 그 배웠던 그 정보들을 연결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근데 그 읽는 게 우리는 다 정보로서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그랬고. 근데 그 읽는 게 정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게 실천을 해서 삶에 적용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고 자기게 된다고 네, 네. 그러는 걸 그러니까 그동안 바오바 선생님이랑 책을 쓸 때 그 책의 내용을 한 가지라도 저에게 접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접목시킨 그것만 기억에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정보로서 읽은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가져와서 내가 실천한 게 내 것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고 여기서 선생님이 2부에 다시 읽으라고 했을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었는데 그 예전에도 느꼈는데 다시 읽으면 내가 밑줄 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중요한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중요한 걸 찾게 됐는데 그 같은 색으로 안 하고 제가 다른 색으로 파란색으로 그 부분을 해서 다시 별표를 쳐놨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보이지 않던 부분을 찾아서 그래서 그게 너무 좋고 그래서 이게 저는 오늘 선생님 설명도 들으면서 이랬는데 야 표지라는 그 단어 문구가 정말 핵심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울어진 문해력을 그 제목을 보면서 나의 기울어진 문해력과 세상의 문해력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접목이 돼서 좋았고 그래서 어쨌든 읽은 것을 내가 잘 실천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체화하는 그런 체화된 그런 실천력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늘 느끼는 건데 영상도 좋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몸소 실천한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우리가 배웠을 때 이래 느껴지는 거 이렇게 더 많이 가슴에 와닿는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작은 아이가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끝났어요. 근데 이제 진짜 공부를, 아니, 얘네들을 독서를 이렇게 키워왔는데 얘네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진짜로 해야 될 때, 중학교 때, 저는 진짜 물음표 달았어요. 전 초등학교 때 학원을 많이 안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달리기를
빨리 시키는 거 싫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초등학교 때 많이 하고, 독서하고, 일기 쓰고, 다양한 경험들, 아까 뭐 7년 했고, 8년 했고, 이런 것들을 안 한 게 아닌 거예요. 집에서 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큰애를 딱 키워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가 딱 왔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다큐 영상을 공부를 하게 했고, 지금의 이 교육이 학원, 학교, 공간 딱 두 개인 거예요. 내가 봐도 재미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보내려고 했는데 대안학교를 떨어졌고 그냥 대학교를 바로 보낼 생각은 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애가 막 쫓아가고 진짜 지가 자기가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가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경험을 1년, 2년 하고 제가 뒤늦게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원해서. 저는 원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대학도 성적 맞춰서 보내기가 싫었거든요. 그렇게 장기 플랜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네가 좀 딴짓 좀 해봐라 하고 다큐 영상을 율목도서관에서 8개월 토요일마다 간 거예요. 어떤 엄마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도서관에 가서 다큐 영상을 공부를 시키겠어요. 미치지 않고는. 어떤 엄마가 대안교육 받은 저기도 아니고 인문계 엄마가. 근데 이제 그렇게 넓게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1학년 11월 달에 엄마, 나 PD가 될래요 하고 꿈이 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얘는 이제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좋아하는 아이인데. 그리고 그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제가 이제 트렌드 관련된 책을 읽고 영상의 시대고 뭔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가 PD가 설령 되지 않더라도 네 삶의 PD는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영상 제작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것도 이렇게 영상 제작해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다른 사람의 PD. 자기 계정은 하나씩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네 삶의 PD는 되겠구나. 네 삶에. 너를 알릴 수 있는. 그렇게 하다가 1년 해선 또 안 되잖아요. 이 관련된 교육을 또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학교에는 없고. 제가 소문을 많이 냈어요. 유찬이 꿈이 피디래요, 피디래요. 그랬더니, 아, 또 주변에서 간두지 않아요? 연락이 온 거예요. 유찬이 피디가 꿈이라며요. 지금 조한 미디어 센터에서 요거 다큐 영상 지금 모집하는데 추가 모집이에요. 유찬이가 생각나 전화했대요. 보니까 한 2번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그 청년 다큐였는데 그 공부를 또 평일에 하고 막 토요일 날 하고 막 이랬어요. 종로까지 가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일산 큰 대형 일산 극장에서 전국의 아이들이 모여서 자기 다큐 영상을 찍은 거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그때 유찬이 주제는 세계의 산이었어요. 삼산동 예전에 살던 데가 삼산동이었는데 세계의 산인데 세계 산에서 산 자기가 세계 산을 넘은 자기 스토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인문학적인 소양이 이렇게 연결이 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미술했던 거, 다락방에서 그림 그렸던 거, 그리고 도서관 가서 책 읽었던 거, 요렇게 하면서 한 세 개를 자기가 삼산동하고 엮여가지고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천문화재단에서 또 얘를 인터뷰를 했고, 모범 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걔 글이 네이버에 있어요. 이유찬 치면. 문화재단 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스토리가 대학 들어갈 때 도움이 될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또 고민을 했죠. 애가 1학년 2학기 때 12월 달에 자기 꿈이 생겼다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자기 꿈을 뒤늦게 찾은 애는 도대체 어떡하라고?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불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불만을. 그래서 이 거지 같은 교육 체계 나는 너무너무 싫다. 진짜 막 이게 어떤 그 환멸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진짜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뒤늦게 꿈을 찾은 애는 도대체 어떠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멸을 느끼면서 갑자기 1년 전에 링크 주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링크를 들어가서 찾아봤고
1년을 그 학교를 쫓아다녔고, 이 아이가 맞겠구나 하고 이제 그 학교를 보냈고, 지금 2년 차고, 작은 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남들이 안 보내는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는 특성하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이것도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진로를 아이의 진로를 이렇게 뭔가 선택을 해줄 때 상담받잖아요. 100만 원, 2만 원, 200만 원 뭐 어디 가서 선생한테 그 선생이 뭘 알아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로는 내 새끼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어찌됐든 간에 이 아이를 뱃속에 품었고 20년간 키웠고 그럼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상담을 다른 데 받냐고요. 다른 데서 받는 거는 그거는 지금 저기 윤은미 선생님이 진로 코치잖아요. 이거 웃긴 거예요. 진로는 지가 알아야 되잖아요. 지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진로 코치한테 가서 내 진로를 뭐 어떻게 할까요? 그거 웃긴 거지 않을까요? 그 코치님 앞에서 제가 죄송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본질을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사고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탐구할 수 있는, 나를 잘 알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맡겨요. 모든 걸 다 맡겨요. 이게. 주권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이. 아파도 우리는 병원에서 그냥 내 몸뚱이 맡기고, 병원에서 약 주는 대로 먹고, 항생제 막 투여된 거 우리는 먹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독서를 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사고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잠깐이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되는데 아무튼 이 본질적인 이런 책을 읽고 우리가 독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라. 쓰기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독서하고 글을 쓴다는 내 삶에 대해서 좀 고민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 삶에 대한 고민. 고민해도 안 풀리는 게 삶인데, 그래도 앞으로 40년,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뭐 5년, 10년 살다 죽으면 괜찮아요. 찔끔 살다가 그냥 고민 없이 살다 죽으면 괜찮은데, 50년을 더 살아야 된대요. 미쳐버려. 그러면 최소한 내가 내 삶의 주권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또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두 아이를 그걸 지금 채워주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말고사 끝나가지고, 야, 그러면 또 6개월 뒤에 중간고사 보는데 또 그때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저도 그런 공부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때 할 거야? 또 후회할 거야? 물론 지금 지난번 기말고사는 더 올랐어요. 그래서 지우야, 지금 이렇게 엄마가 내일 뭘 하지 않아도 시험을 보지 않아도 노노필사하고 책 읽듯이 그냥 너 그냥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그래서 복습해봐. 그래서 이제 복습하자고 얘기가 됐고 복습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과서로 복습하라고 그랬는데 어제 이 영상 그 문해력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한쪽 페이지에다가 한번 너가 복사 그 필기를 해봐라 하는데 필기가 할 게 아니라요. 질문하면서 교과서가 다 좋은 게 아닌 거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질문하면서 질문한 거를 제가 좀 얘한테 받으려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아이랑 해가려고 어제 많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작은 아이랑. 그래서 이제 뭔가 또 미션으로 해보자.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저 아들 둘 아직 덜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만들어주는 자식이 있고, 이 고민을 만들어주는 내 삶이 있고, 스트레스는 받지만, 빨리빨리 안 되는 이런 거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래서 제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 완성됐다고 생각해봐요. 다 성공했다고 생각해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저거 뻥뻥 터지는 거예요. 지금 연예인 사건이든 뭐든. 예, 좋습니다. 좀 우리 좀 생각하면서 책을 읽자. 결론은 그겁니다. 그리고 독서하는 시간을 조금, 카페 독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좀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좀, 좀 하고 싶습니다. 바쁘지만. 좀 띄워놓으세요. 그런 시간들을. 여기까지 할게요. 잔소리가 깊었습니다, 오늘. 네.
공담의 쌤, 저기, 다음 주에 할게요. 수요일 날 얘기. 네, 사진은 제가 찍은 걸로 하고, 그래도 아, 그럴까요? 찍어주세요. 네. 여섯 분인가요? 네. 그리고 좀 단톡방에다가 책 읽었든 뭐든 그런 거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네.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있습니다. 네. 한 줄 소감. 뭐 한 줄 소감이 다 이거야? 한 줄 소감 여기 꼭 적어주세요. 음, 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